바로 사냥을 시작합니다. 코우가 이빌, 아주 그로테스크한 코우가 이빌르. 반갑습니다. 벌레입니다.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오는 날 또 어울리는 친구를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그 영상을 또 올린 바가 있긴 한데 좀 더 자세한 사육 정보하고 이 밥 먹는 모습, 그때 제가 사냥하는 모습을 잘 캐치를 못 해가지고 조금 영상이 아쉬웠는데, 오늘 자대로 한번 사냥하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사육 매뉴얼까지 다시 한번 2.0으로다가 영상을 촬영을 해 봅니다. 자, 이 친구는 해머헤드 웜, 코우가 이빌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아주 그 그로테스크하고 외계인처럼 생긴 웜인데, 이 피부로다가 이렇게 먹이를 산을 뿜어가지고 소화액을 피부에서 뿜어서 녹여 먹는 그런 아주 그로테스크하면서도 경이로운 그런 친구입니다. 자, 아침에 오자마자 온도가 조금 높아서 애들 케어를 하면서 영상을 좀 찍어 보는데, 지렁이 한 마리를 던져 놨는데 지금 바로 소화액을 분비하면서 사냥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그 코우가 이빌, 육지 거머리래, 육지 플라나리아, 랜드 플라나리아, 여러가지 불리우는 이름이 있는데, 아직 학계에서도 정확한 이 커먼 네임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코우가 이빌은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이름입니다. 생긴 게 아주 그냥 그로테스크하고 그냥 악마 사탄 마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코우가 이빌, 이불은 이제 이불 악마라는 뜻의 이제 일본식 발음 이빌, 받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비루, 코우가 이비루 라는 그런 이름으로 건너왔습니다. 자, 지렁이 친구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이 소화액을 분비를 하면서 지렁이를 단숨에 녹여서 먹고 있는 우리 이빌장.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육 환경 같은 경우는 엄청 뭐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습한 바닥재, 코코피트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부엽토어도 괜찮고, 이 넓적한 낙엽이나 이렇게 코르크보드 같은 거를 넣어 놓으면은 요 밑에서 휴면을 하다가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 일단은 온도가 제일 중요한 친구입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25도를 좀 넘어가서 30도 가까이 되면 애들이 녹아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우리 아이스크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바로 녹잖아요. 고온의 방치가 좀 오래되면 바로 녹아버리는데, 이 친구들이 조금 녹는 거는 괜찮습니다. 온도가 조금 높아서 부분적으로 녹아도 이 플라나리아답게 재생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재생을 합니다. 주로 이제 안타깝게 그 우리 코우가 이빌, 해머헤드 웜의 이 상징적인 시그니처인 요 망치 대가리, 망치 대가리 부분이 좀 녹는 부분이 많은데, 저 머리가 없다고 해서 얘들이 뭐 생활을 못하거나 먹이를 못 먹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사육하다가 살짝 녹았다 싶으면 온도가 좀 높구나, 그러면서 온도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최적 온도 같은 경우는 얘는 야생에서는 이제 좀 시원한 산 속에 뭐 낙엽이나 이런 좀 돌틈, 이런 좀 서늘한 곳에 이렇게 숨어서 살기 때문에 한 2, 3도가 최적 온도긴 한데, 20도 안팎 요게 최적이긴 한데, 사실상 우리가 뭐 평상시에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이제 뭐 에어컨을 튼다든지, 아니면 아이스팩을 스티로폼에 넣어가지고 수건에 똘똘 말아서 그 위에 올려놔가지고 낮에 좀 이렇게 온도를 좀 커버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돈이 좀 많은 친구들은 이제 뭐 와인셀러를 구매하셔가지고 저온종 키우듯이 그렇게 한 1도 정도에 맞춰놓고 사육을 하시면 또 무난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점액질을 이렇게 분비하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달팽이 같이. 근데 이 점액질이 이제 산성이어가지고 손으로 만지거나 그러면 뭐 좋지 않고요. 이 친구들도 이제 사람의 그 체온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핀셋으로만 다루는 걸 추천드리고, 또 너무 세게 만지거나 그러면 또 이제 다칠 수가 있고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몸을. 그러니까 핸들링이나 뭐 만지는 것 자체는 절대 금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닥재에 이렇게 또 산성적으로다가 이렇게 점액을 좀 많이 흘리고 다니고, 가끔 또 녹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이제 부패가 되면서 바닥재가 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바닥재 같은 경우 좀 귀찮겠지만 한 1주에서 2주에 한 번 정도는 좀 꾸준히 갈아주시는 게 오래 사육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렁이를 이렇게, 지렁이 우리 벌러지닷컴에서 직접 양식을 한 말지렁이도 잘 먹는데, 말지렁이 맨날 잡으러 다니기 힘들잖아요. 비가 와야지만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벌로 이렇게 손이 떨려. 요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손이 좀 떱니다. 죄송합니다. 요 지렁이 요거 주 1회 정도 주시면 아주 무난하게 사육이 가능합니다. 자, 사냥하는 모습을 제대로 한번 처음부터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렁이를 갖다가 물에 살 헹궈갖고 흙을 좀 빼주신 다음에 돌아다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제 휴면을 하고 있거나 낙엽 밑에서 쉬고 있으면 별로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이 반응이 바로 없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배가 고픈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소화액 나오고 있죠. 하얗게 바로 사냥을 시작합니다. 코우가 이빌, 아주 그로테스크한 코우가 이빌르, 그죠? 해머헤드 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미국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확한 이름이 없어요. 국가별로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아주 그로테스크하죠.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종 중에 하나인데, 지렁이 친구 좀 안타깝지만 지금 녹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녹듯이 살살 녹고 있고, 여기 소화액이 분비가 되고 있죠. 이렇게 소화액을 뿌려서 감싸가지고 천천히 녹여먹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사냥 영상을 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연구를 오랫동안 좀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휴면하고 있는 친구들은 잘 안 먹어요. 낙엽 밑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만히 또아리 틀고 있거나 그러면 잘 안 먹는데, 돌아다니고 있을 때 주면 잘 먹습니다. 돌아다니고 있을 때는 배가 고프다는 신호겠죠. 야생에서도 습지를 찾아서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닥재를 너무 오래 방치하면 이런 먹이 찌꺼기나 애들이 뿜는 그 산 이런 게 오래 쌓여버리면 바닥재가 오염돼 갖고 얘들의 피부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이 편연 동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도 어떻게 보면 피부로 호흡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폐나 이런 호흡기관이 따로 없고, 그래서 그냥 밖에 내놓으면은 말라 죽는 게 거의 5분 컷입니다. 너무 건조한데 그냥 땡볕에다 두면은 뭐 1, 2분 안에 거의 뭐 지렁이랑 비슷한 습성을 가졌다고 보면 되죠. 민달팽이, 지렁이 뭐 이런 친구들. 지금 벌써 소화액이 지렁이를 감싸서 녹여서 먹고 있는데 먹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생각보다 5분 컷으로다가 그냥 큰 지렁이를 녹여서 없애버리더라고. 몸도 자유자재로 늘어나고 이 머리 부분이 해머헤드 이 부분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해요. 그래가지고 머리 부분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어디 아픈 거 아닌가 그러지 말고 물 몇 번 뿌려 보시면 바로 요 상어 머리 드러납니다. 자, 사냥하는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게 연구 자료도 없고 사육 정보도 뭐 해외에도 그렇고 별로 없어요. 야생에서는 이제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뭐 토양 관리나 뭐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오히려 익충으로 쓰인다는 국가들도 있고, 예전에 한번 뭐 지렁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언론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거랑은 무관하고, 얘들이 뭐 지렁이를 뭐 막 몇십 마리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지를 꼴리면은 한 2주에 한 번 기어다니면서 그냥 보이는 애들 하나씩 잡고, 또 비가 안 오거나 건조할 때는 습한 땅속에 들어가거나 뭐 낙엽 밑 이런 데 들어가서 휴면을 취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연구 결과 온도에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더워지거나 더운 좀 이렇게 좀 후끈후끈한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 오래 방치가 되면 애들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인지를 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와인셀러 하나 구매하셔갖고 20도 정도 맞춰놓으면 아주 무난하게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구를 위해서 와인셀러를 하나 조그만 걸 주문했습니다. 이 환기구를 우리가 막 뚫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환기구가 없어도 되는 게 이런 작은 통에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좀 넓은 푸딩컵 투명한 이런 데 해놨는데 이 환기구가 없어요. 지금 없는 채로 지금 뭐 몇 주째 축양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환기구가 없어도 요 미세한 요런 데로 통하는 산소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고요. 환기구를 뭐 이렇게 애들 숨 못 쉴까봐 뚫어놨다가는 그 환기구로 다 탈출을 해버립니다. 몸을 자유자재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탈출에는 아주 뭐 프리즌 브레이크입니다. 석호필이 왔다가 바로 그냥 5초 컷 당하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탈옥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환기구 따로 필요 없는 거, 요거 좀 포인트입니다. 요거 환기구 옛날에 저도 모를 때는요, 얘들이 이제 호흡을 좀 피부로 해도 환기가 안 되면 또 뭐가 막 찌꺼기가 쌓이고 막 이렇게 습도 때문에 죽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환기구를 뚫어놨는데 다음날 완전히 그냥 감마루스 돼가지고 죽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온도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집이 너무 덥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육을 솔직히 권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온도 관리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무난하게 키울 수가 있고, 또 지렁이를 벌러지닷컴에서 먹이용으로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이 걱정도 딱히 없다는 거. 뭐 지나가다 민달팽이 하나 잡았다 그럼 그거 줘보시면 환장하고 달려들어 먹습니다. 솔직히 이 지렁이보다는 민달팽이 반응이 훨씬 좋은데, 민달팽이는 뭐 수시로 공급받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 친구들은 번식을 아주 특이하게 합니다. 우선은 자웅동체이기 때문에 암수가 한 몸에 있어서 달팽이 같이 두 마리가 있으면은 유성생식, 쉽게 말하면 이제 성적 관계를 통해서 알을 낳는 유성생식으로 알에서 수많은 새끼를 부화하는 경우가 있고, 무성생식이라고 해서 본인 몸을 스스로 반으로 절단을 냅니다. 꼬리 부분에서 점액을 분사해서 벽에다가 고정시킨 다음에 몸의 반을 떨궈버리는, 그 반이 재생되는 그런 식으로 플라나리아 특유의 이 재생 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또한 이제 환경이 좀 받쳐줘야 할 수가 있고, 무턱대고 또 두 마리를 넣었다가는 또 서로 먹는 모습은 제가 아직까지 관찰한 적은 없는데, 얘들의 기본적인 이 번식 방법이 이 절단을 해서 늘어나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이 성공률이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이제 그 절단된 부분의 어떤 그 환경이나 아니면 부위에 따라서 또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영양소가 좀 부족했거나 평소에 먹은 게 많이 없거나 그러면은 재생되는 부분에서 좀 무리가 있어서 완벽하게 복구를 못하고 폐사하는 경우가 있고, 야생에서는 웬만하면 또 천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절단면으로다가 번식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번식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나리아 특유의 그 절단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성생식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도 시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알을 받아서 부화하거나 육지거머리는 그렇게 몇 번 해봤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 제가 직접 실험에 성공한 적은 없고요. 무성으로 번식을 한 적은 있기 때문에 번식을 원하신다면은 무성으로다가, 그렇다고 이게 뭐 임의로 잘라버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얘들이 이제 쇼크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냥 두 쪽 다 폐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무조건 잘라버리진 마시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반토막 난 친구입니다. 조금 생기가 없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온도를 조금 제가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애기들이 살짝 녹았습니다. 앞부분이 녹았는데, 녹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죽진 않고 온도를 좀 낮춰놓고 조금 이렇게 습도 관리를 잘 해줬더니 다시 이제 복구를 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 친구는 실험 삼아서 제가 또 반으로 잘라놨거든요. 녹은 부분을 제거한 후에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먹이 활동은 없고 환경만 잘 받쳐주고 영양소가 풍부했다면 일주일 내로 머리 부분이 재생이 되면서 다시 먹이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실험을 했을 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친구가 녹은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보다는 조금 상처가 아무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아직은 체액을 조금씩 분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온도를 좀 어제 많이 낮춰놓고 갔더니 피는 멈춘 것 같고요. 조금씩 움직이면서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녹았다가 다시
재생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지금 먹이 활동을 또 하고 있네요. 완전 활발하게 막 엄청 미친듯이 먹지는 않는데 먹이 반응이 없지는 않아요. 저기 힘이 좀 붙여가지고 온도 때문에 살짝 좀 녹았던 적이 있는 친구라서 힘이 붙여가지고 다른 애들처럼 막 미친듯이 휘감아서 먹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사냥을 해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을 번식하고 싶다면은 좀 환경을 맞춰준 상태에서 잘만 케어를 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반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복구를 하는 과정으로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역시 온도가 높으면 애들이 좀 많이 빌빌대면서 녹거나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최적의 온도는 한 23도 정도 안팎, 그게 제일 애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5도, 6도까지도 괜찮은데 27, 8도 넘어가고 30도 가까이 되면 이제 슬슬 애들이 좀 녹아내리려고 폼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 사육하실 때는 말씀드렸듯이 와인셀러가 제일 좋은데, 와인셀러를 뭐 이것 때문에 다 구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상시 트시거나 아이스팩을 이렇게 스티로폴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낮 기온에 좀 더위를 식혀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바닥재입니다. 이 친구들이 편형동물이기 때문에 바닥재가 조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습도가 이제 유지가 되는 바닥재 웬만한 건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코피트도 그렇고 뭐 시중에 판매하는 바닥재도 그렇고 이 염도라는 게 있습니다. 염도. 코코피트를 제작하는 과정이나 어떤 그런 데에 있어가지고 염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pH 산성 농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염도가 좀 높은 바닥재나 이런 걸 사용하셨을 때는 얘들이 이제 바로는 아니지만 이 민달팽이도 그렇고 소금에 취약하죠. 어쨌든 모든 이 편형동물, 뭐 연체동물, 이런 미끌미끌한 아주 그냥 그로테스크한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이 소금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재의 염도가 좀 농도가 녹아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들한테 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염도가 최대한 빠진 바닥재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염도 테스트를 다 할 수도 없고, 그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파는 코코피트 중에는 물론 염도를 다 빼서 이제 깨끗하게 판매하는 곳도 있지만 판매하는 곳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코코피트를 물에다가 한 대여섯 번 짜가지고 쭉쭉 짜가지고 염도를 다 제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바닥재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외국 논문도 보니까 얘들이 이제 폐사할 때 녹아서 폐사를 하는데 바로 또 먹이 이렇게 먹어버리는데, 그죠? 이 녹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온도가 제일 좀 치명적이고요. 말라 죽는 거는 이제 당연히 습도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염도가 좀 높은 바닥재를 썼을 때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습도를 높이려면 그 습도 높이는 과정에서 염도가 묻어 나오면서 얘들이 피부에 닿으면서 그런 식으로 폐사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바닥재 선택을 하시면 장기적으로 쉽게 사육이 가능합니다. 사육이 어렵다고 뭐 다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면은 간단하게 사육을 할 수 있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온도겠죠.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 온도에 제일 취약한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개체 차이가 있어서 강한 애들은 또 버티는데 어쨌든 토종이니까 한여름 한겨울 다 나는 그런 애들인데 저온보다는 고온의 약한 모습은 항상 공통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온도 부분 잘 신경 써가지고 염도 없는 바닥재로 오래오래 사육이 가능합니다. 뭐 주는 족족 받아 먹잖아요, 그죠? 환경이 받쳐주니까. 얘들 딱 보면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지 하는 막연함이 있는데 알고 키우면 상당히 쉬운 친구들. 자, 오늘은 비도 오고 해가지고 비 오는 날씨에 어울리는 친구 하나 영상 담아봤습니다. 자, 이 요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피부 이 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촉촉하게 사육장이 전반적으로 젖어 있어야지 얘들이 호흡에 무난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탈출의 고수이기 때문에
환기구를 전혀 뚫을 필요가 없다는 거. 이 정도 그냥 용기,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키우셔도, 그러니까 일반 사육장에서는 좀 키우기 어렵겠죠. 저희가 판매하는 타란툴라용 사육장 뭐 이런 거에서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에도 이제 사육장을 추가로 옵션 이런 걸 달질 않았어요. 집에 있는 뭐 반찬통이든 뭐 테이크아웃통이든 반찬 뭐 아무거나 밀폐 용기 거기다가 키우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온도, 제일 중요한 거. 온도가 높게 방치되면 녹아버립니다. 녹는데 부분적으로 녹기 때문에 조금 녹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뭐 얘를 폐사했다고 버려버리지 마시고, 살짝 냉장고에 좀, 냉장고 한 18도 20도 정도 되는 와인셀러 아니면은 그냥 냉장고에 한 그래도 한 5분 10분 정도 넣었다가 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쿨링을 해주시면 다시 좀 기력을 찾으면서 재생을 또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요거는 이제 인내력이 좀 필요하고 관리가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만 명심하시면 쉽게 사육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바닥재가 이제 얘들이 이제 어쨌든 이 점액질을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쌓여서 바닥재가 오염이 돼버리면 얘들한테도 안 좋으니까, 그래도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바닥재를 좀 갈아주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바닥재면 뭐든 괜찮습니다. 코코피트, 부엽토, 뭐 수태, 습도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거면 뭐든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지렁이의 반이 날아갔죠? 지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반을 또 먹고 있습니다. 자, 비 오는데 피해들 없도록 좀 조심들 하시고 또 대비하셔가지고, 거의 다 막바지긴 한데 이 날씨가 워낙 이상기후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오는데, 우리 벌러지 고객님들, 구독자분들 피해 없길 바라면서 오늘은 비 오는 날 막걸리 한 잔 땡기면서 보고 싶은 그로테스크한 생물 코가 이비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